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코너 정치팩토리 S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울산 정가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 높은 13.3도였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구온난화 추세 속에서 한국도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20대 대선 후보들의 기후에너지 정책 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공약이 기후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고 또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봐야겠는데요.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울산에 필요한 기후위기 관련 대선 공약은 무엇인지 오늘 정치팩토리 SE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성광 PD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명절 가족들하고 잘 보냈고요. 무엇보다도 좀 코로나 유행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코너를 이항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동훈 변호사님 그리고 이태인 씨 이렇게 함께 방송을 진행하다가 네. 코로나 징후가 좀 있거나 아니면 동선이 겹쳐서 밀접 접촉자로 지금 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제가 땜빵 대타로 오늘 방송에 참여하게 됐고요. 제가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2월 2일 날 전국적으로 22,904명 확진됐고 울산에서만 270여 명이 새로 확진이 됐고 이 확진 누적자가 거의 10,000명에 달하는 9,861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구 온난화와 신종 감염병 상관관계가 굉장히 있다고 전문가들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코로나.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저희가 그 울산에 필요한 기후 에너지 정책 공약이 무엇인지 이 대선과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면서도 좀 더 유의미하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치팩토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시사 팩토리 100.3 목요일 코너 정치팩토리. 네, 정치팩토리 SE 시작합니다. 울산에 필요한 기후 에너지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정현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전 사무국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까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곳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던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이 조금 청취자분들께서 생소하실 텐데요. 네.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자체장들이 자기의 특수 목적,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저희 협의회는 이 이름에 드러나 있듯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장들께서 모여서 만든 협의체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조금 이야기를 덧대자면 원래 고향이 부산이시고 그래서 이 동남권에서 그 에너지와 그리고 기후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오랫동안 가지셨는데 이번 지방정부 협의체에서 이제 사무국장님을 일하시면서 관과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이런 활동하는 단위 요 관계에 있어서 교집합 속에서 계속 일을 하셔서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좀 잘하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방송을 모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기후, 환경, 에너지 이거 관련해서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지난해죠. 제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도 다녀오셨어요. 이 가서 좀 느끼신 게 기후 에너지 관련해서 좀 느낀 점에 대해서 하나씩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자체장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정책을 생산하기도 하고 제도 개선 작업을 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 출장을 많이 다니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곳에 다녔습니다. 우선 이 용어가 참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그러니까 당사국 협의체들이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협약은 1990년대 초에 지구온난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 국제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당사국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회원을 가입하고 하는 것들은 92년, 93년 정도에 시작을 했고요. 저희 한국은 94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초기에 네. 가입을 한 거죠. 한 30년이 다 돼가네요. 네네네, 예.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 노력을 했던 유럽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을 그때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서서히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약 30년 정도. 네. 근데 한국은 가입은 그때 했지만 이제 코앞에 닥쳐서 요즘 요 근래에 한 1, 2년, 2, 3년 사이에 급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사국 총회가 이제 26번째 당사국 총회가 작년에 열렸었던 건데요. 네. 여기에 가면 그 각 국가별로 혹은 국제적인 기구별로 부스들이 있고요. 그 부스에서 끊임없는 학술 대회 같은 것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미나를 하고 학술 대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거를 2주일 동안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참관을 하거나 개최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참관으로 갔었고요. 네. 올해, 그 작년에만 제가 간 건 아니고요. 2019년에 스페인에서 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년에 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던 것과 작년에 개최되었던 것이 좀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코로나, 네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달랐었는데요. 이게 특별 기후 정상회의라고 해서 국가의 여러 정상들이 참석해서 몇 분간의 발언을 해서 더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제가 19년과 좀 비교해서 특히 달랐던 점은 지자체의 단체장, 그러니까 지자체의 정치 리더, 의회 의장이라던가 단체장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참석이 19년보다 확연하게 줄었어요. 줄었다고요? 네네. 확연하게 줄고 대신에 기업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19년 즈음에서는 한참 비상선언을 했었던 때였었어요. 비상선언을 하고 막 이랬던 때였는데 이제 국제사회는 선언이 아니라 그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섹터로 넘어갔다. 예, 이제 재정, 예산, 돈, 경제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달랐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 방송 주제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울산에 필요한 기후에너지 정책 공약을 한번 들여다보자인데 이 민간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하면은 대선 공약으로서 기후에너지 정책은 뭐 볼 필요 없다 이렇게 귀결되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국제사회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준비를 해왔던 국제사회의 이야기이고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잖아요. 한국은 94년에 협약에 가입을 했지만 아시겠지만 온실가스를 한 번도 감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증가를 해왔고요. 2018년에 피크를 찍어서 7억 3천만 톤. 7억 3천만 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한국은 악당 중에 악당이다. 세계적으로. 네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치팩토리에서 1월 말부터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지난 방송에서는 울산 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을 모시고 공공의료 인프라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고 오늘은 기후에너지에 대한 후보자 공약을 울산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선 후보자들의 기후와 또 에너지 관련 공약을 놓고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키워드만 몇 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산업전환, 그다음에 산업재편, 그다음에 새로운 투자기회 보장, 네. 미래 신산업 발굴,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성장의 기회,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기후에너지 정책들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녹색 기술을 신선장 동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경제산업 구조 바꾸겠다. 저탄소용으로 전환하겠다. 이야기하고 있고 네. 두 분 다 기후 불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써놓은 것만 보면 이 두 분은 사실 그렇게 공약이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일단 글자로만 보면. 네. 그리고 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께서는 심상정 그 후보는 성장이 아니다. 녹색 성장 안 된다. 네.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서 경제 성장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성장을 말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조금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세 후보의 말에 다 동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벌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정의당 같이 이렇게 노동자와 함께 서는 정당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그러네요. 혹은 지금 현재는 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급박한 이런 시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먹힐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던가 하는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하고요. 네. 근데 뭐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라던가 원전 정책이라던가 재생에너지 믹스라던가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시기 그리고 감축량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석탄 발전소 폐쇄 시기 뭐 이런 것들은 후보별로 조금씩 엇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느끼는 점은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이 후보들께서 그 전체 대선 공약 중에 기후에너지 공약이 네. 그렇게 중요한 공약인가? 잘 모르겠어요. 4명 다 기후에너지 네. 공약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신 네네,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기후에너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게 다르고 이 사람은 이게 다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전체 큰 공약 중에서 기후에너지 공약이 예.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기후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그리고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어서 좀 질문을 하자면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결국 기후를 비롯해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활동가들은 후보자들의 관련 정책 공약을 좀 당연 정책이랑 새 정책으로 나눠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기후 정의법 제정,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방안 이 세 가지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추진 가능성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걸 이제 따로따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정도로 실제로 이 후보들에게 기후에너지 정책들이 의미를 가지는지가 일단 물음표인데요. 사실은 또 그 이전에 네. 그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건 이 공약이 실천이 되고 그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 추진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공약만 보고 이게 추진이 될 거다 아니다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정책도 아니고 당연 정책조차도 추진하기에는 물음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을 보면 네. 그 당선되기 전에 이 두 가지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사실은 당선에 영향을 끼쳤을 정도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1번 정책이냐 2번 정책이냐 막 이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데 음. 지금 현재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의 시행을 평가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게 추진 가능할까라는 걸 예측을 하기보다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후보의 기후에너지 관련 공약을 좀 살펴보고 네. 자기가 판단하기에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네. 그 공약을 잘 추진할 수 있는지의 견제와 겸인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뭐가 부족한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제 저는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제가 여러 행정,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여러 기관들과 일을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고 추진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꼼꼼히 정책 공약을 살펴보고 그리고 당선 뒤에도 이게 추진되게끔 시민들이 견인하고 또 견제해줘야 된다. 네. 네, 그런 말씀인 거죠. 네네. 그게 네. 사실은 실제로 추진되는 데에는 예. 내가 저 후보를 뽑았으니까 잘 하겠지 라고 네.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현실은 예, 그렇지 않다는 좀 거죠.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 당연 정책 추진 가능성과 매우 연결된 사안이 어쩌면 원자력 발전소 운영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별로 탈원전 혹은 원전 감소시키겠다, 감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에너지 유기적 운영을 통한 에너지 생산 효율성 증대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대선 캠프별로 그리고 캠프 안에서도 사실 또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이 원전 운영과 관련해서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네네. 위로는 경주, 월성이 있고 아래로는 또 신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울산에서는 어떤 사안을 좀 유심히 봐야 될지 원전 운영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기후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원전에만 한정을 만약에 시킨다면, 네. 원전에 대한 이제 그분들의 입장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뭐 이렇게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가야 되느냐 이런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표면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후보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나요? 이 후보가 속해 있는 정당이 이 후보의 주변인들이 네. 어떤 입장을 원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 에너지로 한정시켜 본다면 원전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느냐, 네. 혹은 대응할 수 있느냐, 혹은 원전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입장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요약하면 그 네네. 후보자의 주장만 듣기보다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러니까 주변 인물들과 소속 정당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추진 의사가 있는지 그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야지 실제로 어떻게 정책이 그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 돈을 어떻게 쓸 것이고 어디다 예산을 넣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게 첫 번째이고요.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네네네. 두 번째는 예. 이제 울산과 같은 그 특수성을 가진 지역. 저는 이제 부산에 오랫동안 살아서 저도 이제 원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네. 네네.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이 원전이 왜 그렇게 지역 기후정의,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에너지 부정의가 실현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느냐는 네. 결국은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 계획, 네.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역의 의견을 네. 에너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의 계획을
지역과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네. 지역에 나눌 수 있는, 네, 네. 돈을 그렇군요.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후보를 예. 찾아야 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요? 지역과 음. 협력할 수 있는 후보. 네. 네, 그럼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울산 네네. 앞바다에 해양부유식 풍력발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한 달 네네. 전인 1월 2일에 정기위원회로부터 사업 허가안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규모를 보면은 2기가와트가 넘어요. 울주와 기장사에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발전량이 각각 1.4기가와트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인데 네. 여전히 에너지 효율에 대한 논박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네. 13조 원의 설비 투자액과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여전히 미미하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울산 네. 앞바다 해양부유식 풍력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풍력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만 투자한 돈에 비해서 효율이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투자를 이 기술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10만 년이 가는 폐기물을 만드는 원전 R&D에 13조를 투자를 할 것인지, 네, 원전 한 개 짓는데 거의 11조 정도가 드니까 어쨌든 R&D에 이 돈을 투자할 것인지, 풍력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미래 지속 가능성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은 너무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해양 부유식 발전이 아마 이렇게 보편화된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네,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있다. 그렇군요. 예. 그 풍력 발전 이외에 울산에서 진행해 볼 만한 재생에너지 보급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후보가 누가 있는지 좀 살펴보셨나요? 네네. 제가 쭉 찾아봤는데 네. 지금 원전을 더 짓겠다는 윤석열 후보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민하는 후보자는 다 모두 다 하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게 실천이 된다는 건 좀 네.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분산에너지이고 지역별로 다 나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입니다. 근원 자체가 그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분산에너지 정책을 현재까지 지금 이 정부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가 현실적으로 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후보. 네, 그럼 환경운동가들은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기후 에너지에 대한 당연 정책뿐 아니라 새 정책에 대한 고민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울산에서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좀 유의 깊게 살펴볼 새 정책 공약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 새 정책은 저도 아마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지역에서 가능하도록 원전이 아니라 네, 다른 에너지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미래 비전, 그런 지속 가능성을 가진 네. 정책인지를 봐야 되겠죠. 좀 구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한 1분여 남았는데 그렇습니까? 네, 제안을 또 오히려 새 정책 공약을 좀 더 찾는 중이시다. 아직 눈에 띄진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네. 역으로 좀 제안을 하신다는 후보자들에게 어떤 좀 네. 제안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정도가 연방제 정도의 예. 분권을 시행을 하겠다. 네네. 그리고 그 지자체장들을 모아서 하는 제2 국무회의를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참 사실 잘 안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예. 다는 아닌데 네, 에너지 전환에 대한 10초 중요한 남았습니다. 부분이기도 하니까 네. 그 분산 에너지들이 결국은 재생에너지라고 칭해지는 그것도 등호는 아닙니다만 그렇군요. 이런 네. 것들이 많아지지 않으면 네. 원전이라던가 개통이라던가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재생에너지, 그래요. 분산에너지로 가야 네. 된다. 그렇게 네, 제안해 그리고 주시는 하나 더 걸로. 있다면 아닙니다. 여기까지 저희 방송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네. 없네요. 오늘 정치팩토리 네네네. S에서 박정영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전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